뜨거운 물이 솟아오르는 땅,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물이 있는 땅. 그 물은 많은 사람들을 이 땅으로 끌어들였다. 수안보 온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으로 약 3만 년 전부터 솟아오른 천연 온천이다. 유온천이라는 명칭이 현종 9년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며 이 밖에도 조선왕조실록, 동국여지승남, 여지도, 청구도, 대동여지도 등 30여 종의 역사책에 그 기록이 남아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태조 이성계가 욕창을 치료하기 위해 수안보 온천을 자주 찾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조선 총독이, 해방 이후에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등 근대 대통령들이 휴식을 위해 수안보를 찾아 왕의 온천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처음으로 우리 수안보 온천이 언급된 게 이제 1018년도 그 고려사 현종 9년에 이제 여기 온천이 유온천 이렇게 해서 온천이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명에 따라서 연풍온천 또는 안부온천, 안보온천 그러다가 이제 수안보온천이 이제 일제 때부터 이제 불려졌죠. 뭐 기록들에는 역대 대통령은 다 왔다 가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굉장히 수안보를 사랑해 주셨고 또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그 대구 사범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요 고개 넘어 문경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을 때 이제 이 수안보로 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도 왔었고 또 그 제자가 여기에서 참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황실광 씨라고 로얄 호텔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인연 때문에 수안보를 남달리 사랑하셨고 참 오늘의 수안보가 이렇게 참 발전하기까지 수안보 관광호텔이라든가 또는 미륵리 사적지 같은 개발 뭐 이런 것 등등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뒤에서 많이 그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해 주셨죠. 의료시설이 부족했던 당시에는 피부질환에 특효가 있는 온천의 효능이 더욱 빛났을 것이다. 1929년 근대화된 온천욕 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시작하고는 온전거리가 사시사철 전국에서 모여든 욕객과 환자들로 북적였다. 전국 최고의 천연 온천과 놀이시설이 있는 곳으로 명성을 날리던 그 시절에는 수안보에 가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신혼여행지 1순위이기도 했었다. 치유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수안보 온천은 칼슘과 나트륨, 불소와 마그네슘 등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고 산도 8.3의 약알칼리성으로 피부질환이나 부인병, 위장장애와 신경통, 충치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효능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왔다. 그 수안보가 이제 1980년, 79년에 서울에서부터 이제 수안보까지 그 도로 포장이 되면서 또 64년도에 우리 저쪽 대림 제방뚝에서 53도의 물이 개발이 되면서 지금까지도 53도의 물이 아주 계속해서 그걸 쓰고 있는데 폭발적으로 도로 포장이 되고 온천수가 고온으로 변하면서 관광객이 그야말로 많이 늘었죠. 그래서 옛날에 그 80년 초반부터 90년 초반까지 정말 수안보가 인산이례를 이뤄서 참 대단히 그 수안보 온천 그야말로 그 온천의 대명사 같이 이렇게 불려졌던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관광의 어떤 패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의 관광, 옛날엔 주로 기획 관광, 단체 관광이 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많이 가족 단위로 되면서 또 많이 그 인근의 그 가까운 해외 관광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산지에 있는 온천 관광이라는 게 많이 이제 해외여행 자율화가 이뤄지고 많은 여행객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수안보는 외면받기 시작했다. 뒤이은 경기 침체는 국민들의 소비 감소로 이어져 관광 특구인 수안보는 쇠락했다. 거스를 수 없는 시간은 수안보에도 봄을 가져왔다. 온천수의 영구 분출과 지역 발전을 기원하는 수안보 온천제가 열렸다. 이맘때면 옛 명성을 되찾은 듯 주민들이 하나 되어 오는 관광객을 맞이한다. 수안보 온천제는 다른 축제들과 차이점이 있다. 바로 축제 기간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제례를 지내는 것. 자연의 선물인 온천을 수호하는 여신을 모시고 유교적 의미가 담긴 제례로 시작해 축제로 승화시키고 다시 제례로 매듭 짓는 뜻깊은 축제다. 축제는 3일간 이뤄지며 볼거리가 풍성한 무대 행사와 관광객의 참여가 많은 체험 행사, 온 가족이 즐기는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만개하는 벚꽃의 아름다운 장관은 보는 이들의 머릿속에 깊이 남는다.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 중령 인근에 위치한 수안보는 주위에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이 꽤나 많은 편이기도 하다. 백두대간의 줄기가 내려와 우뚝 솟은 월악산. 달이 영봉에 걸려 쉬어가야 할 만큼 험하다 하여 이름에 악자가 붙여졌다. 수려한 산세와 길고 맑은 계곡이 어우러져 여름이면 자연을 찾는 캠핑족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자전거 길을 따라 가을을 만끽해본다. 피로가 쌓인 몸은 나간정에 들어서 따뜻한 온천물에 발을 담가 푼다. 족욕은 혈액순환을 도와 쌓인 피로를 벗어나기에 제격이다. 색색의 단풍을 따라 당연한 듯 발길은 하늘째로 향한다. 월악산 미륵리를 돌아 경북 문경 관음리를 잇는 백두대간 줄기의 하늘째. 느릿느릿 걷다 보면 하늘과 맞닿는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로 열린 고갯길이다. 편안하고 부드러운 약 2km의 산길은 가을의 풍경을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다. 물 위에도 넘쳐나는 가을빛. 하늘째 정상에 서면 그 빛은 가슴으로 들어온다. 시원한 물줄기가 가슴을 열어준다.
산속 고요함에 폭포 소리만 가득하다. 쏟아지는 폭포를 올려다보면 복잡한 세상사도 씻겨갈 것만 같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울창한 숲이 천연의 요새를 잃어 고려시대 공민왕이 홍건적을 피해 이곳에 피신했었다 전해진다. 아름다운 색을 뽐내던 가을은 어느덧 색을 잃고 겨울이 찾아왔다. 모든 게 멈춘 듯한 풍경이지만 겨울의 재밌거리를 찾아 나선다. 방학이면 할머니 댁을 찾아 시골의 정겨움을 느끼던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본다. 호기심 가득히 나를 경계하던 마당의 강아지는 며칠 지나 돌아가야 할 때 떨어지기 싫은 친구가 되곤 했다. 이곳엔 정붙일 동물 친구가 또 있다. 순하고 공격성이 없는 당나귀는 아이들의 좋은 친구가 된다. 동물과 교감하는 활동은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이 마을에는 신기한 곤충 친구들도 있다. 신기하게 생긴 모습에 아이들은 눈을 떼지 못한다. 1,500종 1만여 점의 국내외 곤충 표본이 전시된 이곳은 곤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생태계와 자연에 대한 학습이 가능하다. 직접 곤충 모형을 만들어 추억이 담긴 소품도 가져갈 수 있다. 곤충은 자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곤충을 빼놓고는 자연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자연에 주는 영향, 또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곤충의 역할을 알고 그 곤충의 그 생태를 알고 나면은 그 자연에 좀 더 이제 아이들에게 그 자연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곤충이 아주 중요한 자연학습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디찬 돌에 꽃이 피었다. 수암보가 좋아 몇 년 전 이 마을에 자리 잡은 예술가는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돌이 미소 짓고 돌이 말을 걸어온다. 한참을 보고 있으면 갖가지 표정에 웃음이 지어진다. 미술을 어떤 그림이라든지 어떤 스케치 한다든지 뭐 물감을 칠한다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집에서라든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돼요. 하지만은 조각을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시골에서 뭐 나무 망치를 만들고 나무 가지고 뭘 만들고 한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은 요즘 도시 사회의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일반인들도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만든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제가 또 전공이 또 조각이고 또 그런 어떤 쉽지 않은 거를 이제 이 장소에 와가지고 만드는 체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곳은 미술활동과 조각 체험을 하며 심신안정과 생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가꾸고 있다. 도심에서 떨어져 오로지 손의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나만의 작품이 탄생한다. 나를 닮은, 사람을 닮은 돌에 그렇게 온기가 새겨진다. 얼었던 땅이 녹고 봄꽃도 얼굴을 내민다. 다시 찾아온 봄, 들에는 한 해 농사가 시작된다. 행여 도단한 작물에 해가 되진 않을까 연신 잡초를 골라낸다. 비록 지금은 풀인지 나물인지 구분 못할 형색이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건강한 먹거리로 밥상 위에 오를 것이다. 힘든 농산일을 기계로 하는 요즘이지만
사람의 손길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고향을 떠나본 적 없는 토박이 농사꾼은 풍작을 꿈꾸며 정성으로 흙을 만진다. 천연에 따뜻한 물이 있어 오랜 세월 명성을 떨치는 수안보. 그곳엔 묵묵히 고향을 지키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 고요한 자연의 품에서 따뜻함으로 가슴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선 누구든 고향을 떠올릴 수 있다. 꽃피던 청춘을 그리워하지 않을 리가 어디 있을까?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기엔 불가능한 일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공을 들인다면 또 다른 청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꽃피고 풍족하던 수안보의 전성기가 그립기만 하다.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이제 다음 세대에게 공들여 그들의 청춘을 맛보게 할 차례다. 수안보의 꽃은 다시 핀다.